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나스 서버에 내 현재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놀로지 나스 서버 7.0 버전인 현재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포스 나스 서버와 노트북이라는 나스 서버 요 두 군데로 데이터를 동시에 백업하는 그 형태를 한번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제가 서버가 시놀로지 나스 서버 한대, 그 다음에 일반 그 음식점에서 파는 그 포스 기계 있죠. 그거를 초기화해서 해놀로지를 탑재한 포스 나스 서버 한대, 그 다음에 노트북에 해놀로지를 탑재한 노트북 나스 서버 한대, 이렇게 총 3대의 나스 서버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메인 나스 서버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거를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포스 나스 서버와 노트북이라는 나스 서버에 같은 시간대에 같이 동시에 백업이 되게끔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메인 나스 서버에서는 패키지 센터에 알려드렸듯이 하이퍼 백업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퍼 백업과 하이퍼 백업 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이퍼 백업과 하이퍼 백업의 볼트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메인 백업용 프로그램이고, 이건 서브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용 백업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하이퍼 백업 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나스 서버에 하이퍼 백업을 설치하고 원격지에서 데이터를 백업받을 서버에 하이퍼 백업 볼트를 설치하는 형태만 해주게 되면, 이 하이퍼 백업 온본 메인 프로그램에서 여기가 설치되어 있는, 볼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를 찾아서 두 개를 연결을 해줍니다. 둘 다 같이 각각 다 서버에 설치를 해도 무관합니다. 그러게 되면 양방향으로 백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하이퍼 백업을 설치를 하고 하이퍼 백업 볼트를 설치를 했고, 여기 포스 나스 서버에도 하이퍼 백업 볼트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키지 센터에 설치됨. 그래서 여기에 하이퍼 백업 볼트 둘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예. 둘 다 설치해도 되고 하이퍼 백업 볼트만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노트북 PC에도 제가 하이퍼 백업, 여기는 볼트만 설치를 해놨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메인 나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포스 나스 서버,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는 나스 서버, 원격지에 다른 위치에 있는 나스 서버에다가 백업을 뜨는 형태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이퍼 백업을 실행하는 게 맞겠죠. 하이퍼 백업을 실행을 하고 열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백업 대상을 선택하라는, 백업 마법사에 의해서 백업 대상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와지고요. 여기에 보면 시놀로지 관련해서 기존까지는 로컬 폴더 및 USB로 백업을 떴다면, 이번에는 원격 나스 장치를 선택을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백업 대상을 설정하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보면 백업 작업을 생성할 이제 내용물을 채우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서버 이름이나 IP, 서버 이름은 외부망으로 사용할 때
쓰는 형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DSM 버전을 설치를 할 때 서버 이름이 베이스 21이기 때문에 이 베이스 21 현재 이 이름을 입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포스나스의 서버 이름을 처음에 세팅을 해놨으니까 네트워크에 들어가서요. 포스나스의 서버 이름이 포스나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스나스를 입력을 해준다든지 노트북은 저는 노트북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노트북을 입력해 준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버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놀로지에 아마 연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그 네트워크를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도메인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거는 지금 이게 베이스 21 포스나스 노트북 이게 각각 내부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으로 할 때는 여기다가 IP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베이스 21이라는 이 메인 시놀로지 나스 서버의 네트워크 주소를 보게 되면 1916801번이고요. 메인 나스 서버죠. 그 다음에 헤놀로지 포스 나스 서버의 네트워크 IP 주소를 보게 되면 포스 서버는 0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나스 서버의 IP를 보게 되면 노트북은 12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내부망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그냥 보내는 어떻게 보면 백업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포스나스 서버로 데이터를 백업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백업할 위치는 백업할 공유 폴더를 자기가 자동적으로 찾아줍니다. 공유 폴더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데이터 쉐어, 도커 쭉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데이터 쉐어라는 폴더, 공유 폴더 안에다가 원본 메인 시놀로지 나스의 데이터를 백업을 할 겁니다. 자, 데이터 쉐어에 기존에 백업된 내용이 있으면 넘버가 이렇게 매겨지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서버명 -1, 2, 3 이런 식으로 백업이 되시게 됩니다. 한번 여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됐고요. 백업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항상 용량이 정확하게 남아있는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제 지금 나 서버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IP 주소 168.0.8 해서 포스 나스 서버에 백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트워크를 제대로 찾으면 다음과 같이 계정명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와지게 되고 네트워크를 못 찾게 되면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여기 나오는 데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사용자 이름은 어떤 거냐면 이 포스나스 서버, 그러니까 백업을 할 대상의 나스 서버에 사용자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이 계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메인 관리자가 HBase 21로 해놨기 때문에 HBase 21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고 제출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지면 공유 폴더에 여기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포스나스에 있던 아까 보셨던 공유 폴더들을 그대로 리스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포스나스의 데이터 쉐어라는 폴더에다가 백업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놀로지 나스 서버의 하이퍼 백업 시스템 파일 또는 시스템 디렉토리, 압축된 디렉토리 폴더 명 .hbk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백업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눌러 주시고요. 다음 누르면 내 지금 현재 메인 나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선택하게끔 나옵니다. 샘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의 공유 폴더의 데이터를 통째로 포스 나스 서버에 백업하고 노트북에도 백업을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하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백업한다고 나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주고요. 저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눌러주시면 여기에 백업의 일정을 설정할 수 있게끔 나오고 작업명은 1, 2, 3, 4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자기가 잡혀지게 되고요. 의무적으로 자기가 수정을 해도 됩니다. 일단 데이터는 백업이 압축돼서 해지는 형태가 더 좋겠죠. 그래야 용량을 좀이라도 적게 차지하게 되니까요. 백업 일정을 활성화해서 다음과 같이 매일 새벽 3시에 백업이 되게끔 할 겁니다. 무결성 검사도 이렇게 하게끔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게 되면 백업 회전 활성화를 하라고 나오는데요. 이 백업 회전 활성화는요. 백업 버전 수가 이렇게 설정한 최대 버전 수에 이렇게 도달하면 그 보존 정책이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트리거 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백업 회전에 따라서 복구해야 될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 활성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뭐 일단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기가 이제 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백업을 당장 할 것인가 하는 메시지, 지금 바로 할 것인가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지금 바로 백업이 실행이 되게 되고, 아니요를 누르게 되면 아까 일정을 세팅해 놨던 새벽 3시에 백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빨리 그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해서 지금 바로 백업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 나오면서 뭐 초기화 중 해가지고 이제 백업 작업에 해당하는 데이터 처리하고요. 백업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해줍니다. 뭐 하이퍼 백업 어렵지는 않죠. 하이퍼 백업과 하이퍼 백업 볼트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나스 서버, 다른 위치에 있는 어떤 나스 서버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백업을 떠둘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내 메인 나스 서버는 서울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사에 또는 내가 백업해야 될 위치는 뭐 이렇게 광주에가 있다면, 서울에 있는 데이터, 이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란다면 서브의 위치가 된 광주 위치에다도 그 데이터를 그대로 동일하게 백업을 떠둔다면 이 서울에 있는 메인 나스 서버가 오류가 발생돼서 데이터가 손실이 돼도 현재 다른 위치에가 그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와서 복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이 형태까지만 아셔도 이제 데이터의 손실이나 데이터의 망실 같은 경우는 거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하나의 하드에다가 또는 볼륨 1, 2를 나눠서 두 번째 D 드라이브의 하드 볼륨 2에다가 백업을 뜨는 거, 그런 어떤 형태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 백업은 다중 백업을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하이퍼 백업과 하이퍼 백업 볼트에 대한 백업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데이터는 뭐 절대 날아가지는 않겠죠. 날아가도 언제든 복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기가 백업 작업을 완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링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형태가 되지고요. 자, 이게 이제 완료가 되지면 똑같이 이게 지금 성공했다고 나오죠. 똑같이 플러스 버튼 요거를 눌러 가지고요. 데이터 백업 작업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똑같이 원격 나스 서버로, 이번에는 노트북 서버로 백업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노트북 서버는 192.168. 예. 128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P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면 빨간색에서 다시 하얀색으로 바뀌고요. 로그인 하게 되면 패스워드 입력하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게 되겠죠. 노트북도 제가 사용자 계정은 똑같이 H 베이스 21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놓은 그 계정명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트북 나스에 있는 공유 폴더를 다 불러와 줍니다. 아까하고는 틀리죠. 노트북 나스로 들어가서 노트북 나스의 공유 폴더를 보면 5개밖에 없는 거. 공유 폴더를 여기서 그대로 다 불러와 줍니다. 자, 기존에 백업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잠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없네요. 다 제가 지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스 백업, 노트북에 나스 백업이라는 폴더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나스 백업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베이스 21-1이라는 하이퍼 백업 형식의 압축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뒤에 확장자는 HBK가 만들어진 붙어져 있는 백업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그 중에서 똑같이 이거를 중요한 그런 어떤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면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아까하고 똑같이 2개 다운로드 스테이션과 DNS 서버 이걸 눌러줘가지고 중요한 패키지도 설정 값을 그대로 저장을 해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는 아까와 똑같은 형태로 그대로 두면 자, 매일 새벽 3시에 앞으로 메인 나스 서버에 있는 아까 선택했던 2개 제로 백업하고 제로 X 이 2개 폴더와 아까 선택했던 DNS 서버와 다운로드 스테이션 이 2개의 패키지는 계속 매일 새벽 3시에 자동적으로 포스 나스와 노트북이라는 나스 서버에 계속 백업이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요한 데이터는 절대 없어지지는 않겠죠.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이걸 활성화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완료 눌러주시면 저희가 아까하고 똑같이 지금 백업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나와지게 되고 아니요를 누르게 되면 새벽 3시에 하는 거고 예를 누르게 되면 지금 당장 백업을 하게 되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렇게 백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처리 중이 나오고요. 자, 백업이 진행이 완료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막대하게 크다면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네트워크로 백업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망의 속도에 따라서 많은 그런 어떤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 중요 파일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중요 파일들을 그때그때 이런 어떤 형태로 조금씩 옮겨 놓는 형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백업의 폴더명과 그거 백업의 생성 방법들도 각각 따로따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였기 때문에 금방 이제 백업이 완료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백업이 완료가 되지면 나스 1, 나스 2라는 작업용으로 이제 2개의 백업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새벽 3시에 매일 같은 시간에 백업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에 여기 아까 없었던 것이 새로 고침하게 되면 베이스 1, 21, 1 HBK라는 파일로 자동적으로 파일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포스나스 서버도 어디 위치였었습니까? 예, 데이터 스퀘어죠. 여기에 똑같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원격지에 나스 서버가 있다 하더라도 메인 나스 서버와 하이퍼 백업 볼트를 통해서 다른 원격지에 있는 서버가 서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형태고 백업을 뜰 수가 있는 형태가 되십니다. 뭐 이거 위에도 백업 뜨려고 한다면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스 서버, 시너로드 나스 서버와 서버끼리
이렇게 백업을 뜨는 형태가 아무래도 또 우리가 알아두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나스 서버에 백업하는 방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영상이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